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1차, 2차, 3차 의 산업혁명이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4차 산업혁명의 1차, 2차, 3차하고 다른 거는 1차는 영국에서 전기기관이라고 해서 전기라는 동력원을 갖고 기계화로 대표되는 변화를 이제 유도를 했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 그리고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을 해갖고 인류의 삶을 아주 극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얘기가 돼서 이것이 뭐 자동차와 비행기로 도시화 및 뭐 전 세계 비즈니스망을 이제 만들었고, 3차 산업혁명은 이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등장을 해갖고 지식 정보화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그런데 4차 혁명은 이런 기술혁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까지의 여러 가지 기술을 연계하고 융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된 것이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둑의 경우는 경우의 수가 361 팩터에다 나누기 4인데, 요거는 바둑하는 상하 좌우의 대칭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나누기 4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후절수나 뭐 이런 걸 제외하고 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따지면 확률이 얼마 정도가냐면 10의 768분의 이제 4죠. 그걸 4로 나누고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1은 어느 사람이 먼저 두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확률을 얻으니까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 할아버지라도 이걸 다 연상을 시키는 거에는 무리한 면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갖고 알파고하고 세계 최고의 고수인 이세돌에게 붙는다고 그러는데, 이때의 알파고가 100% 진다고 얘기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사람들은 대국을 할 때 약을 올리면 열을 받거나 속으로 무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심리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 얘기는 모르고 해도 문제고 알고 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의 능력에 관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기사들은 고수들인 경우에는 응수타진 전략에 알파고가 대처할 수 있느냐. 이 예는 아주 간단합니다. 고수들은 상대방의 의중이나 뭐 이런 걸 떠보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다가 뭐 놓고 그래요. 심지어는 호구에다가도 놓는다. 뭐 이게 뭐 좀 우스운 얘기지만, 돌을 놔갖고 반응을 떠보는데 알파고는 그런 반응을 떠볼 수 있느냐. 그 다음에는 사속작전을 구사할 수 있느냐. 바둑의 그 고수들은 나의 돌을 몇 개를 버리는 대신에 다른 쪽에서 더 큰 이익을 얻는 작전을 잘 구사할수록 이제 고수가 되는데, 이세돌같이 사속작전에 아주 천재라는 게 알파고가 이게 안 걸릴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판세가 불리하여 역전시킬 수 없을 때 옥새작전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옥새작전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전투할 때 이제 배수진을 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승리할 수 있는 요건도 되고, 안 되면 그냥 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바둑의 기본 요건인데, 알파고가 도대체 4등 1패로 그냥 압승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밀이 뭐냐. 이제 콩치드 파티도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데 알파고의 물리적인 실체는 1202개 컴퓨터를 중앙 처리해서 CPU로 해서 한 대당 1초에 1000회 이상 복잡한 계산을 이제 속도에 치중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76개의 그래픽 처리 장치, 그러니까 GPU도 연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3차원 그래픽용 수천 수만 개의 선과 면을 그리는 연산용으로 해갖고 이 둘을 연합을 시켜서 몇백 가지 계산을 동시에 해낼 수 있다. 이래갖고
알파고가 이세돌을 격파할 수 있는 거는 바둑이라는 특성에서는 문제풀이에 한정을 해갖고 수학적인 확률로 계산을 해서 이게 격파할 수가 있었다는 건데 그 프로그래머의 이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본 틀은 비교적 우수한 인간을 기계가 따라가게 만든다는 게 이게 목표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을 만드느냐, 그것이 여태까지 사실은 산업혁명의 요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론이 인간형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휴머노이드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도 볼 수가 있어요. 휴머노이드는 겉모양이 사람과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물건이든 머리와 몸통 두 팔과 두 다리로 걸어 다니든 아니든 뭐 이렇게 보면 휴머노이드라고 봅니다. 자, 이러다가 보는데 참 중요한 건 왜 그 인간형이 중요하냐.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고 그 인간이 나름대로의 기술 개발을 하고 이래서 인간형이 선이고 악은 비인간형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서부터 인간형, 즉 사람을 닮으면 이것을 선으로 보고 사람을 닮지 않으면 이제 악으로 보죠. 그래갖고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악당은 거의 모두 이제 괴물들로 나오고 인간이 아닌 형태로 나오는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서 피그말리온이라든가 골렘이라든가 피노키오 이렇게 인지 능력이 있는 경우는 휴머노이드로 분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사이보그입니다. 사이보그라는 거는 사실 로봇하고 관계없이 인공장기를 단 사람을 뜻해요. 1950년대 과학자들이 이제 의학용어인데, 인간이 우주공간이나 심해 등 특수 상황에서 특수한 인공장기를 부착하여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이제 과학기술 발달을 로켓하고 뭐 이런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모든 신체의 기계가 아닌 일부 생체 조직의 인공장기들을 결합한 잡종이다, 이런 걸 사이보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큰 틀로 얘기를 하면 사람이 안경을 쓰거나 보청기를 놓거나 이런 거는 그래서 현재는 사이보그라고 그러지 않고 파이보그라고 그럽니다. 아직 인간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여기에서 끝납니까? 바로 인간과 다름없는 인조인간을 만들어보자. 즉 인간을 닮은 걸 만들어보자. 이게 바로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보그와 차별은 두뇌도 인간처럼 만들 수 있다. 그래갖고 뭐 영화를 보면 이게 수없이 많이 나오죠. 멀티프리시티에 갖고 복제인간 나오는데 바이센테니얼 뭐 등등 해갖고 수없는 영화에서 이걸 만들어갖고 이 내용 자체는 아이디어는 우스워져. 영화로서는 이것처럼 재밌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래갖고 인공지능 AI의 과거, 현재, 미래는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로는 사람 형태로 만드는 거 박박 만들어갖고 여기에 뭐 잘 적어야지만 할리우드 배우 뭐 스칼렛 요한슨 이렇게 만들고 가는데, 이 내용적이 할 때 그 할리우드는 요상에서 남의 얼굴 이렇게 쓰는데 예, 뭐 지적재산권이 방방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 경우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걸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러다가 보니까 인공지능으로 해서 인간 따라가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시각이죠. 이게 참 요상하게 해서 인간이 눈의 형태가 가장 불합리하게 돼 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시신경이 망막 앞쪽으로 설계가 돼갖고 신경다발이 묶인 지점에 맹점이 생겨서 이게 다발이 흘러내렸을 때 실명의 원전이 되는데, 이 이유는 이 500만 년 전에 진화로는 어떻게 돼갖고 눈이 앞으로 요런 거 불합리한 게 됐는데, 그때 그냥 계속 그거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작업으로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 나오는데 세계에서 그 눈이 가장 아름답다는 오드리 헵번의 눈도
성능이나 과학적으로 보면 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눈이 가장 효율적이고 성능이 좋으냐? 그 얘기는 잠자리 눈이 최고랍니다. 사람 얼굴에 해갖고 잠자리 눈을 붙이면 어떻게 됐는지 그건 뭐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능력으로 해서 달걀 깨지지 않게 접는다는 게 매우 어렵답니다. 뭐 그 이해를 하실 겁니다. 거기에다가 보시면 인간의 이제 피부의 시각, 관성, 가거, 근육 등을 해갖고 센서 시스템으로 해서 터미네이터가 그냥 수없는 걸로 만드는데 이게 그 피부에서 압력, 통증 등 다양한 정보를 해갖고 해서 합금 이런 걸로 만드는 게 뭐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족보행입니다. 인간이 인간스러운 게 이족보행이죠. 인간이 원숭이하고 같은 영장류인데도 다른 게 걷는 모습이 달라졌는데 인간이 참 요상해갖고 150여 개의 근육과 206개의 뼈 100여 개의 관절로 돼 있는데 이게 이 보행에 관계된다는 게 어마어마한 그 노하우로 들어가서 발목과 발이 매우 복잡한 관절과 인대 근육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 갖고 이제 일어날 수 있고 여기다가 엄지발가락도 그냥 보행해서 하나의 독립적인 관절로 뭐 작용을 해 갖고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너무나 잘 알려지겠지만 예전에 우리 그 진화론에서 그 한 200만 년 전, 300만 년 전에 그 직립보행하고 지금처럼 수없는 부작용을 거쳐서 이제 만들어졌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래갖고 이족보행으로 해갖고 여러 곳에서 이제 만듭니다. 요것이 제가 있었던 키스트에서 만든 마루, 아라,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건재 박사가 이제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족보행이 그렇게 어렵지만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래갖고 김문상 박사도 로봇 만들고 뭐 오준호 박사도 만들고 세계에서 총력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족보행이 아니면 인간으로 안 보니까요. 이런 면으로 돼갖고 일본의 아시모는 2000년도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키 1.2m 중량 53kg 축구공도 찰 수 있고 무려 뛸 수도 있을 정도로 뭐 몇 미터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그래갖고 현재 세계 과학자들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로봇하고 사람하고 붙여서 누가 이기는 거를 하면 인간화에 성공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현재도 부지런히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인간 따라가기에 이족보행이 뭐 필수적이지만 보행에서는 이족보행이 반드시 우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뭐냐면 동물들이 다리가 수없이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 갖고 인간으로 이렇게 바퀴가 있고 여러 가지 다리 있는 걸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족보행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고 그런데 이족보행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로봇이 그 각 집에 있는 문턱을 다리를 들고 올라가는 게 매우 어렵답니다. 궁극적으로는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될 걸로 보죠. 그렇지만 하여튼 현재로서 그래서 이족보행도 궁극적인 적이지만 이와 같이 바퀴를 놓고 다리를 많이 하는 것도 이런 게 해서 재난 로봇 같은 데 많이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은 현재 미흡하다고 보는데 요거는 뭐 지금도 가능하답니다. 뭐냐면 인공수정, 인공자궁 만들어서 임신이 가능을 하다고 이렇게 보네요. 인간의 뇌에 정보 처리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리적 자극을 입력을 해갖고 인지된 데이터를 정보로 분류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정보 분석을 해갖고 판단을 한 다음에 각 개인에 따라서 창조의 단계로 넘어가서 때에 따라서는
폐기할 거는 폐기하고 어떤 거는 새로운 지식이나 개념을 만들어서 이제 이를 정리해갖고 출력을 한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은 하고 있습니다. 어른 애들도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지식이 점점 쌓여갖고 이렇게 내용을 하겠는데, 이 로봇의 문제가 소똥인지 개똥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카메라로 그냥 여러 군데에서 수없이 철저하게 확인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게 개똥이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로봇은 옆으로 비켜갑니다. 그런데 어린애가 똥을 직접 만져봤어요. 본 적이 없어도 금방 똥을 인지하고 피해갑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인간의 사물을 확인할 때 필요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오감에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인간의 두뇌가 10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 뉴런이 있고 연결고리의 시냅스가 몇십 조로 추정을 합니다. 이를 연결을 기계적으로 해결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인간은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 못을 갖다가 한꺼번에 있는데 인간은 저쪽으로 해서 뭐 한 20개 정도든지 이렇게 갖고 하나하나 들어갖고 저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인간들은. 근데 로봇이 이걸 세우려면 지금 현재는 3000년이 가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 로봇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데 이게 아주 껄끄러운 게 많아요. 뭐냐면 여자와 남자의 차이입니다. 여자가 느낌에 대한 대화 유저 남성보다 언어 능력이 뛰어나는데 이게 감정이입 능력이 언어 발달 어쩌고 저쩌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도 많다 그러는데, 반면에 남성은 어떤 대성이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갖고 얘기를 한다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든 후에 변화가 이제 남성 호르몬 오고 여성 호르몬 오고 이게 분비량에서 청장년기가 달라지므로 이 남성은 보다 자상해지고 여성은 보다 대범해진다네요. 이래갖고 사람들이 시간이 따라가서 이 노화에 따라서 이제 변화들을 얻는데, 이걸 로봇에서 어떻게 넣어주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의 지구상의 인구가 80억 명이 되는데 세계적으로 4천여 개의 종교가 있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기네스북의 끼드의 자료를 의하면 첫 번째 종교는 유교, 두 번째 힌두교, 세 번째 회교, 네 번째 기독교, 다섯 번째 불교인데 뭐 유교를 교로 볼 수 있느냐 뭐 아니냐 그러지만 하여튼 이 끼드에 의해서 그 일부 전문가들은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이게 먼저 좀 그렇게 공자님 말씀이 그렇게 비는 거죠. 자, 이런데 인공지능에게 어떤 종교를 지식을 주입하느냐 이거예요. 정말 골머리 아픈 얘기입니다. 뭐냐면 회계도에서 이게 뭐 와전됐다 아니었다 그러지만 뭐 도둑하는 사람의 손목을 자른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회계도 지식으로 해서 손목 자르는 거로 하는 거를 넣어도 문제고요. 넣지 않아도 회계적으로는 문제가 생겨갖고 아주 이게 골머리가 아픈 거죠. 이게 인간성이니까 로봇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인간에 아주 헷갈리는 거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만 갖고 있는 특징인데 마음과 몸이 지금 이원론으로 분리되느냐 이론론이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뇌에 있는 걸로 그렇게 대충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뇌를 없애면 마음이 사라진다. 그래서 뇌가 마음이 아니라 뇌가 작용을 하면서 마음이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한마디로 이게 진짜 아주 골머리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재 운동선수라는 거는 육체와 마음이 통합되어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데 이것도 골머리 아픈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로봇에게 인간처럼 희노애락을 표현할 수가 없는 대상에게 어떻게 마음을 집어넣느냐, 어떤 마음을. 그러니까 이 로봇이 인간의 두뇌처럼 동작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솔솔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제일 적어놓은 게 마음 플러스 감정어니까 인간은 시기심, 질투심, 수치심, 양심의 가책, 외로움, 사랑 뭐 이런 거 중요한 감정들이 그냥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로봇에게 어떻게 넣어주느냐.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엄밀한 의미에서 태어날 수 없다. 이래갖고 두뇌를 연구하는 게 사실은 커다란 문제점에 봉착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 두뇌를 연구하는 걸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방향을 전환을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 인간들이 새처럼 하늘을 얼마나 날고 싶었어요. 세계적인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새에 날개를 붙여갖고 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날개가 아닌 두 번째는 헬리콥터 해서 저거는 날릅니다. 이게 이제 방향전환. 그래서 하늘을 날려면 양력이 필요하니까 인간의 날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날개만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양력으로 해서 라이트 형제가 발동기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10여 초를 날 수가 있게 만든 거죠. 말하자면 새 날개를 포기하고 비행 원리인 양력을 접합시켰기 때문에 지금 초음속 비행기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방향을 전환해서 인간을 다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태를 분석해 갖고 바로 이것이 알파고 본질입니다. 말하자면 알파고는 인간의 두뇌를 갖다가 모사를 한 거 아니라 인간의 두뇌가 하는 행동 행태를 분석을 해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의 기계인데 인간 답승 가능에는 사실은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해서 기호를 조작하는 체계를 만들면 인간의 마음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모양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방법론이 뭐냐? 하향식 방법입니다. 대형 컴퓨터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넣어갖고 필요할 때 톡톡 뺐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아주 그냥 결정적인 문제들이 생기더라 이거죠. 뭐냐면 밑에 있는 거를 봐갖고 사람들은 보고 이게 고양인지 개인지 알 수가 있어. 그랬는데 로봇이 이걸 딱 보고 길거리에서 고양이하고 개라는 걸 구별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래갖고 나온 게 유명한 것이 퍼지 이론입니다. 퍼지 이론이라는 거는 대충 눈집작으로 자동차를 차고에 주차를 시키거든요. 내재된 모호와 부족함을 나름대로 엮어서 결실을 내는데 이게 이 퍼지 세탁기입니다. 세탁물의 양하고 옷에 묻은 때 정도로 이제 물의 양을 결정하는데 최적인지 모르게 전문가들이 사전 정보 입력을 해서 이런 세탁에는 대충 이렇게 세탁제를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신경망 원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의 원리에서 부족한 거를 계속적으로 연계를 하면 이것이 결국은 해답에 뭐 정확하게 나간다는 거죠. 자, 이런 적에다가 여기에서 상향식에 또 그것이 필요합니다. 상향식이라는 건 뭐냐면 비지도 학습인데 왕의 장상도 태어난 후 유아기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뭐 처시든지 귀족이든지 위험물에 접근 경고든 몇 년간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무슨 판단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상황에 따라서 머리에 있는 모든 정보를 불러오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으로 구성을 해갖고 결정을 내리죠. 그래갖고 이런 결정을 상향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거를 프랭크 로젠블럼 박사가 퍼셉트론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틀린 정보를 제공을 하면 그 오류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거를 피드백을 해갖고 출력 정보들의 중요도를 약간씩 조정을 해갖고 올바른 값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야 뭐 수천 초의 일도 걸리지를 않죠. 바로 이랬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게 두 가지 해갖고 정책망,
상대방의 다음 움직임을 미리 예측해 이길 가능성이 높은 수만을 고려하도록 해놓는다. 이게 그 알파고가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갇히면 요렇게 했을 때에 바둑돌의 위치에서 누가 승자가 될 수 있는 거를 프로그램으로 왕창을 해갖고 이거를 아우른 것이 뭐냐면 머신러닝으로 아까 위에 되어 있는 거에서 훈련된 정책망과 가치망을 합했는데 요것이 몬테카를로 트리 리서치 알고리즘입니다. 요 내용을 갖고 해서 딥러닝으로 만들어서 알파고고 2세대로고 맞붙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해서 이세돌 구단을 이겼는데도 지금 현재 기술을 인간으로 보면 두뇌의 수준으로 꿀벌이나 개미나 거머리의 뇌 수준이라는 거. 그래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죠. 그것은 인간의 행태 습성을 딥러닝,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만들어서 말하자면 알파고가 이세돌을 격파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둑이라는 특정 문제에 대해서 한정을 해갖고 각 착점을 수학적 확률로 계산해갖고 무작위로 바둑알을 대입을 해서 예상 확률을 알아낸 후 가장 가능성 있는 높은 수를 선택해서 했더니 이세돌이 그야말로 완패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고는 이세돌이 논거에 의해서만 그거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할까지는 분석을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여기에서 앞으로 로봇이 좀 더 강한 로봇이 무엇이냐. 이 직궁과 같은 약한 로봇이 업그레이드 돼서 문제의 영역을 좁히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그게 바로 유명한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어벤져스의 이런 내용인데 아직 강한 AI, 이거는 줄도 못 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걸로 하니까 인간을 완벽하게 해석한 게 아니라 인간에 관한 것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 나오죠. 이거에 따라서 사라지는 일자리가 있을 거고 사라지지 않은 일자리가 있을 거고 새로운 환경의 여건에 있어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다음 회차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